아주 익숙한 식재료죠. 참기름에 대해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네, 그냥 뭐랄까 고소한 맛만 있는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되게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네. 자료들 보니까 참기름이 정말 단순히 맛을 내는 것 그 이상이더라고요. 그렇죠. 핵심 성분들을 보면 그 불포화 지방산, 특히 리놀레산, 올레산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세사민, 세사몰 같은 리그난 성분, 비타민 E 같은 항산화 성분들. 이런 게 아주 주목할 만합니다. 이야, 벌써부터 뭔가 건강해지는 느낌인데요. 네, 첫 번째로 저희가 살펴볼 만한 게 그 심혈관 건강 효과더라고요. 참기름에 있는 리놀레산, 이게 오메가6죠? 네 맞습니다. 오메가6. 그리고 올레산, 오메가9, 이게 흔히 말하는 나쁜 LDL 콜레스테롤은 낮추고 좋은 HDL 콜레스테롤은 오히려 높인다면서요? 네네, 아주 이상적인 작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콜레스테롤 수치만 조절하는 게 아니라 뭐 심장병이나 동맥경화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네요. 맞습니다. 나쁜 건 줄이고 좋은 건 늘리니까 그야말로 똑똑한 지방산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똑똑한 지방산. 네, 거기다가 참깨 특유의 강력한 항산화 성분, 아까 말씀드린 리그난들 있잖아요. 네네, 리그난. 이게 또 혈관 자체를 건강하게 하고 혈압 안정에도 기여하는 걸로 보입니다. 실제로 하루에 한 2스푼, 한 35g 정도 먹었더니 혈압이 좀 의미 있게 떨어졌다는 임상 연구 결과도 있더라고요. 오, 혈압까지요? 그런데 여기서 약간 예전에 들었던 거랑 좀 다른 지점이 있었어요. 과거에는 오메가6, 그러니까 리놀레산을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염증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런 걱정도 좀 있었잖아요. 아, 네네, 맞아요. 그런 우려가 있었죠. 근데 최근 미국 인디애나대 연구를 보니까 정반대예요. 혈액 속의 리놀레산 수치가 높을수록 심혈관 질환이나 제2형 당뇨병 위험이 오히려 낮아졌다?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그 부분 때문에 요즘 씨앗 기름에 대한 논의가 다시 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그 인디애나대 연구가 특히 주목받는 이유가 보통은 뭘 먹었는지 설문조사를 하잖아요. 네. 근데 이건 직접 참가자들 혈액을 뽑아서 리놀레산 수치를 쟀다는 점에서 좀 더 객관적이라고 보는 거죠. 아하, 직접 측정을 했군요. 네. 그리고 영국 영양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 씨앗 기름 속 리놀레산이 어쩌면 염증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오메가6 수치가 높다고 해서 그게 병이랑 직접 관련이 있다는 강력한 증거는 아직 부족하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아직 연구가 계속 진행 중인 사안이라서요. 저희가 오늘 자료에 근거해서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거지 어느 특정 입장을 지지하는 건 아니라는 점을 좀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균형 잡힌 시각이 중요하겠네요. 그럼 심혈관 이야기 말고 또 참기름 하면 딱 떠오르는 게 항산화 효과잖아요. 네, 그렇죠. 아주 강력하죠. 비타민 E, 토코페롤이라고 하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리그난, 세사민, 세사몰 이런 것들 덕분에 세포 손상을 막고 그러니까 노화 방지에도 도움을 준다. 이 내용도 꽤 인상 깊었어요. 맞습니다. 이 항산화 성분들이 참기름 자체를 오랫동안 상하지 않게 신선하게 유지하는 역할도 하지만 우리 몸에 들어오면 세포를 보호하고 또 염증 반응을 조절하는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특히 그 리그난 성분은 항산화 효과 말고도 혈압 조절이라든지 다른 생리 활성 기능에 대해서도 꾸준히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뇌 건강, 특히 기억력 개선 가능성에 대한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아, 네. 그 연구 말씀이시죠? 네. 근데 이게 참기름 자체가 아니라 기름 짜고 남은 참깨박에서 뽑아낸 세사미놀 배당체라는 성분이라면서요. 이게 동물 실험에서 기억력 손상을 막고 개선하는 효과를 보였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게 한국식품연구원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연구 결과인데요. 세사미놀 배당체라는 게 참깨 부산물, 그러니까 깻묵이죠. 거기서 발견된 특별한 화합물이에요. 네. 이걸 가지고 실험을 해보니까 그 알츠하이머 원인 물질 중 하나인 베타 아밀로이드나 노화 아니면 약물 같은 걸로 일부러 기억력을 손상시킨 동물 모델에서 뇌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것 같다. 이런 기준으로 꽤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습니다. 와.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분들 대상으로 아주 소규모로 예비 관찰 연구를 해봤더니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이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인지 기능이 좀 개선되는 경향성은 보였다고 하고요. 오, 가능성은 있네요. 네, 잠재력은 보여주는 거죠. 다만 이게 치매 예방이나 치료 효과다 이렇게 확정된 건 절대 아니고요. 당연히 사람을 대상으로 더 많은 큰 규모의 검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우리가 먹는 참기름 그 자체가 아니라 참깨박 추출물에 대한 연구였다는 점, 이것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아, 그렇군요. 잠재력은 확인했지만 너무 확대 해석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또 자주 비교하는 게 들기름이잖아요. 네, 그렇죠. 참기름이랑 들기름, 이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용도가 다른 건가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이게 핵심 성분부터가 확 달라요. 참기름은 아까 말한 오메가6랑 오메가9 비율이 높고요. 자체 항산화 성분이 워낙 강력해서 실온에둬도 잘 안 상하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들기름은 식물성 기름 중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오메가3, 알파 리놀렌산 함량이 60% 이상으로 엄청나게 높아요. 와, 60%요? 네, 그래서 염증 억제나 이런 데는 강점이 있지만 대신에 너무 쉽게 산패돼요. 그래서 들기름은 반드시 냉장 보관하고 빨리 드셔야 하고요. 아, 보관이 중요하군요. 네. 그래서 뭐 어느 게 더 좋다, 나쁘다 이런 것보다는 각각 장점을 살려서 쓰는 게 좋고요. 영양이나 보관성 생각해서 들기름이랑 참기름을 한 8대2 정도로 섞어서 보관하는 방법도 많이들 쓰시죠. 아하, 섞어서 쓰는 팁도 있군요. 정말 쓰임새가 다르네요. 그럼 이 참기름 어떻게 먹는 게 제일 좋을까요? 뭐 주의할 점 같은 건 없나요? 일단 양은 하루에 한두 큰술, 그러니까 한 15g에서 30g 정도가 적당량이라고 보고요. 네. 아무리 좋은 기름이라도 이게 칼로리가 꽤 높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드시면 당연히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혹시 참깨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와파린 같은 혈액응고 관련 약 드시는 분들은 그 안에 비타민 K가 들어있어서 좀 주의가 필요하니까 전문가랑 상의하시는 게 좋고요. 네. 또 중요한 게 발연점이라는 게 있어요. 기름이 타기 시작하는 온도. 아, 발연점. 네, 참기름은 이게 한 170도 정도로 좀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튀김이나 볶음 요리처럼 너무 고온에서 오래 가열하는 것보다는 나물 무치거나 비빔밥에 넣거나 아니면 요리 다 끝나고 불 끈 다음에 마지막에 향을 더하는 방식으로 쓰는 게 영양소도 지키고 맛도 살리는 방법입니다. 아, 그렇군요. 고온 조리는 피하는 게 좋겠네요. 네, 오늘 쭉 들어보니까 참기름이 정말 심혈관 건강 지원, 강력한 항산화 효과, 그리고 뇌 건강에 대한 흥미로운 가능성까지. 와, 정말 매력적인 식품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결국 핵심은 역시 하루 한두 스푼, 적절하게 그리고 알맞은 방식으로 활용하는 거겠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만한 거리를 던져드리고 싶은데요. 네. 아까 그 뇌기능 개선 연구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흔히 먹는 참기름이 아니라 기름 짜고 남은 참깨박, 즉 깻묵의 특정 성분에 집중되었다는 점이에요. 아, 맞아요. 그랬죠. 이게 뭘 시사하냐면요. 우리가 주로 먹는 부분 말고도 식품의 다른 부분이나 심지어 부산물에도 우리가 아직 잘 모르는 놀라운 건강 효능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어쩌면 여러분 식탁 위에 자주 오르는 다른 익숙한 식재료들에도 뭔가 숨겨진 잠재력이 있지 않을까? 한 번쯤 이렇게 호기심을 가져보는 것도 재미있지 않을까요? Thank you for